안녕하세요. 2025년 6월 5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이 지역의 정치 지형 변화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천이 전통적으로는 보수세가 강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 선거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2026년 지방선거가 이제 딱 1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포천 정치권이 벌써부터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변화가 과연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흐름의 시작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 선거 결과부터 좀 볼까요? 이번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포천에서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2,831표 차이로 앞섰습니다. 2,800표 차이. 네. 이게 불과 3년 전 2022년 대선 때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986표 차이로 이겼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표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거네요? 네, 완전히 뒤집힌 거죠. 게다가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 박윤국 후보가 3,225표 차이로 또 이겼고요. 이야, 정말 극적인 반전입니다. 이게 포천이 과거에 보면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로 좀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꽤 뚜렷했던 곳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장이 당선됐었고요. 네, 그랬죠. 또 3년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국민의힘 시장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대선 바람을 좀 타는군요. 그럼 이번 대선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과거 패턴을 보면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라는 이 전국적인 정치 지형 변화가 포천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단순한 표심 변화를 넘어서서 지역 정치 구도 자체가 좀 재편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쪽 움직임이 굉장히 발빠른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박윤국 지역위원장 중심으로 대선 때부터 조직을 막 다졌다고요? 네, 확실히 좀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연재창 시의회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위 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벌써요? 네, 그리고 손세화 시의원 역시 아주 유력한 주자로 거론되면서 대선 유세 현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누볐다고 하죠. 두 분의 경쟁 구도가 좀 보이는군요. 그렇죠. 한 지역 관계자는 이걸 두고 민주당 내 시장 후보 경선의 예고편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그 외에도 가세현, 장경완, 김현규 시의원 이런 분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후보 따리 경쟁을 넘어서 당내 주도권 경쟁으로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선 승리의 그 기세를 몰아서 지방선거까지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야당이 된 국민의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정치의 격변,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가 지역에도 좀 미치면서 분위기가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조직 재정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김성남, 최용화, 윤충식 이 세 분의 경기도의원하고 현직 시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조직을 좀 추스르려고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황용점 포천청년의소, 제2시의회장 같은 새로운 인물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새로운 인물도? 네,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시장 출마를 딱 선언한 인물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좀 신중한 행보군요. 그렇죠. 한 당원의 말처럼 조직 재건하고 신뢰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이런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상승세에 맞설 만한 그런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내고 또 당의 구심점을 어떻게 만들지가 좀 관건이겠죠? 네, 과제가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양당 구도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있어요. 바로 무소속의 임종훈 포천시회 의장인데요. 네. 임종훈 의장.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김용태 국회의원과의 갈등 끝에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 신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 유세에는 전혀 참여를 안 하고 그냥 의정 활동에만 집중했다고요. 이게 오히려 더 주목받는 이유 같아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변수죠. 임 의장의 침묵. 이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해석들이 있나요? 일단 거대 양당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면서 임 의장의 선택이 2026 지방선거 판도를 아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이군요. 그렇죠. 독자 세력화를 할 거냐 아니면 특정 정당하고 손을 잡을 거냐 그 선택에 따라서 전체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야말로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양당 입장에서는 정말 신경 쓰이겠네요.
왜 여야 모두 임 의장의 움직임을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평론가는 임 의장의 선택에 따라서 판 자체가 새로 짜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분석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최대 변수네요. 자, 오늘 포천의 정치 상황을 쭉 짚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대선 이후에 민주당은 공세를 강화하면서 내부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위기 속에서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임종훈 의장이라는 무소속 변수까지. 정말 역동적인 상황이네요. 2020년 지방선거 아직 1년 남았지만 뭐랄까 이미 뜨거운 정치의 계절로 접어든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께서도 이 포천의 상황을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곳의 변화가 단순히 그냥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급변하는 한국 정치 지형의 어떤 축소판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네, 전국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 중심의 정치 구도 속에서도 개인의 어떤 결단이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진론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포천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시 한번 대선 결과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까요? 글쎄요. 아니면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뭐 지역만의 특수한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들의 경쟁력이 중앙 정치의 바람을 좀 거슬 수 있을지 앞으로 1년 동안 펼쳐질 포천의 선택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